놓으시면 어느 조직에서도 또 나중에 공적 사과를 할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뭐 말로 꼭 해야 아느냐라든가 네. 또는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사과를 하느냐.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그 민족의 문화는 좀 사과와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요. 예. 그다음에 리더들이 사과를 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졌었습니다. 네. 예전만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사과는 변명의 다름 아닌, 그래서 변명할 거리가 더 이상 없을 때에만 사과를 하는,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네, 옛날처럼 잘못을 숨길 수 있고 네.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뭐 모두가 다 카메라를 들고 있고 모두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사과를 잘하고 자신의 네. 잘못을 적절한 시기에 인정하는 것이 네. 진정한 리더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생활을 하기는 원하지만 네. 과학을 공부하라 그러면 다들 네. 힘들어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가서도 과학 얘기를 잘해주시고 먼 지방에도 자주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네. 우리 대중이 과학을 좀 알긴 알아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과학이 어렵고요. 저한테도 과학은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의 대중화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크게 막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과학은 어려운 학문이고 또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고 예. 또 수식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네.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과학은 어렵지만 예. 그렇게 따라가고 막 고민하고 혼자 막 풀어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거대한 우주의 진리 한 조각을 본 듯한 그런 이제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자연과 생명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확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느끼고 나면 이걸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네. 알려줘야 되고 야 진짜 우주가 이렇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이 책일 수도 있고 강연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 과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를 즐기게 되죠. 네. 그것이 과학 대중화를 위한 학자의 의무가 아니라 그럼 우리 대중의 오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과학 하시는 분들은 자기 세계에만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대중관계를 좀 멀리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실제. 다양한 세계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네. 탐구하는 즐거움을 아주 즐기고 만끽하고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당연히 또 그런 분들이 또 좋은 연구도 하고 자연의 위대함을 또 드러내는 연구들, 성과들을 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기니까요. 네. 근데 저는 좀 소통하는 걸 즐기는 편이어서 그런지 제가 뭔가 연구해서 알게 되면 네. 그걸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스토리의 시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소설가 분들하고도 네. 과학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그 소설가 김탁환 선생과 함께 예. 눈먼 시계공이라는 소설을 같이 썼었습니다. 그거 저한테는 쓰셨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네. 그 기획 의도는 어떤 겁니까? 네, 원래는 처음 시작은 예. 그 교수님과 제가 예. 같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요. 네. 근데 학생들한테는 융합을 해라. 과학과 문화를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해봐라라고 네. 말을 해놓고선 사실 정작 우리는 한 사람은 과학을 하고 한 사람은 소설을 하니까 네. 우리가 뭔가 실제로 해보면서 뭔가를 보여줘 보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게 가능하긴 한 건지 융합과 접목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건지 네. 한번 몸으로 보여보자. 네. 네, 그래서 시작했던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반반 나누어서 당신이 13579 챕터를 쓰시오. 네. 내가 2468 챕터를 쓰겠습니다. 소설인데.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러지 않고 정말 문장 단위로 그 서로의 생각이 섞이도록 예, 그 서로 초고를 쓰고 넘기면 그 사람이 제 글을 완전히 다 고치고 다시 그거 오면은 또 이 안에서 또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장이 내가 쓴 문장인지 김탁한 선생님이 쓰신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네. 과학적 결합이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요. 예. 네, 과학 글쓰기 하는 거랑 소설을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 네. 소설은. 그 소설의 내용은 재밌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뇌에서요. 예. 그 사람이 최근 10분 기억을 저장해 놓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예.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네네. 그런 기계를 이제 수사관이 발명한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피해자의 최근 영상 10분 기록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니까 네. 살인자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살인자를 쫓으려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연쇄살인이 벌어지는데 네. 뇌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부적으로 이 기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범인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이제 로봇 격투기가 벌어지고요. 네. 잘 못 싸우는 로봇이 점점 잘 싸워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의아해하는 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네. 나중에는 이제 만나게 되죠. 네, 재밌을 지금 것 이런 같죠. 이런 시도를 네. 그 학교에서 학생들하고도 해보셨습니까? 융합에 대한 그런 네. 시도. 근데 학생들은 훨씬 더 이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렇던가요? 우리처럼 뭐 예. 그 머릿속에 칸 자체가 없어서요. 예. 예, 그냥 칸이 자연스럽게 없어서. 놔두면 네. 예,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본질적으로 융합적인 내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대학 때부터 네. 더 가능하다면 더 어렸을 더 어린 때부터 나이에서. 예, 그냥 정말로 중요한 질문 예. 혹은 네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뭐냐를 예.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네.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 여러 분야의 방법들이 필요한데, 예, 그거를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뭐 책벌레다 그런 말씀도 주변에서 하시던데 네.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어떻게 보면 참 그 숨막히는 그런 그 이 학교 공부